청소년 지도자 조직의 리더십은 사람을 남기는 리더십입니다. 행정도 중요하고 성과도 필요하지만 결국 현장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유능하고 사려 깊은 리더만이 청소년 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리더이기 전이죠. 언젠간 나는 리더가 될 텐데 내가 리더가 되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라고 이런저런 책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구매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팀을 만드는 리더의 법칙. 그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사뭇 다른데요. 물론 지금 청소년 현장에 적합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유사하고 20년 전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26년도 현재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리뷰가 끝나면 청소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법칙 프롤로그입니다. 유능하고 사려 깊은 리더만이 살아남는다. 리더십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성과만 내는 리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리더는 더 이상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조직이 원하는 리더는 유능하면서도 사려 깊은 사람, 성과와 사람을 동시에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이 책 리더의 법칙은 리더를 영웅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직 안에서 실제로 살아남는 리더의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어떻게 하면 리더처럼 보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리더답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부입니다. 완벽한 리더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1장 출발. 조직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법입니다. 리더십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그 출발은 조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직 문화. 조직 문화는 규정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서 드러납니다. 회의에서 무엇이 존중받는지, 실수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성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지, 이 모든 것이 조직 문화가 되겠습니다. 리더는 문화를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읽고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의 구조, 조직에서 공식 조직도와 비공식 권력 구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서의 말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좋은 의도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인력관리부. 인사부서는 감시자가 아니라 리더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기보다 초기에 함께 논의하는 것이 조직과 리더 모두를 보호하게 됩니다.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성과를 위한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역할이 불분명하면 책임도 성과도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행동기대. 업무 지시는 명확해야 합니다. 알아서 잘해는 가장 무책임한 지시가 되겠습니다. 리더는 결과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행동의 수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2장 조화. 다양한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는 법. 조직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기혼 직원. 가정을 존중받는 직원은 조직에 더 오래, 더 깊이 헌신합니다. 미혼 직원. 개인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존중의 시작입니다. 나이 많은 직원. 경험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배우려 할 때 조직은 안정되게 됩니다. X세대 직원. 세대 차이는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영역입니다. 기준을 명확히 할수록 갈등은 줄어들게 됩니다. 종교. 신념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3장 업무 수행. 최고의 팀을 만드는 법. 리더십. 사람마다 동기는 다릅니다. 똑같은 방식의 리더십은 결코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리더의 기본 자세. 직원들은 완벽한 상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일관된 상사를 원합니다. 스스럼 없는 칭찬. 칭찬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인정. 공식적인 인정은 조직이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감독 소홀. 관리자의 방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교육과 훈련. 사람을 키우지 않는 조직은 결국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4장 평가.
분쟁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는 법, 업무 실적의 기록. 기억에 의존한 평가는 항상 분쟁을 낳습니다. 업무 평가. 평가는 과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징계. 징계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해고. 해고는 마지막 수단이며 가장 신중해야 할 결정이 되겠습니다. 5장 커뮤니케이션. 직원들과 원만하게 이야기하는 법. 경청하기. 듣는 척하는 리더는 결코 신뢰받지 못합니다. 정보의 공유. 정보가 없으면 소문이 조직을 지배합니다. 일관성.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리더십은 무너집니다. 사과하기. 리더의 사과는 권위를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높이게 됩니다. 이메일. 이메일은 기록이자 메시지입니다. 감정은 빼고 기준은 남겨야 합니다. 6장 리더십. 팀원들이 원하는 리더가 되는 법.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존중받는 직원은 조직을 신뢰합니다. 인터넷. 온라인은 방치하면 위험해지고 관리하면 자산이 됩니다. 성희롱. 예방은 교육이고 침묵은 방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팀을 만드는 리더의 법칙 내용을 같이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2부에서는 청소년 현장에 맞춰서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유능하고 사려 깊은 리더만이 살아남는다. 청소년 기관에서 리더로 일한다는 것은 성과와 행정, 사람과 제도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청소년 지도자 조직은 정규직, 기간제, 위탁운영, 공공행정이 한 조직 안에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의욕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적인 리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년 지도사, 기간제, 실무자, 위탁기관 관리자와 함께 일해야 하는 공공 청소년 현장의 리더를 위한 실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1부 청소년 기관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조직 운영. 1장 출발. 청소년 기관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청소년 기관의 조직 문화는 기업도 학교도 행정기관도 아닙니다. 사명과 행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이 기관은 성과 조직인가? 공공 서비스 조직인가? 조직 문화. 청소년 기관의 문화는 문서보다 관행이 숨어 있습니다. 일이 몰릴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는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사고가 났을 때 개인을 보호하는가? 조직을 보호하는가? 이것이 바로 진짜 문화가 되겠습니다. 직장의 구조. 위탁기관의 경우 실제 권한은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예산은 지자체, 운영은 법인, 평가는 재단 또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리더는 이 구조를 모르면 항상 중간에서 소모되어지게 됩니다. 인사, 노무 파트. 청소년 기관에서 인사 담당자는 관리 부서가 아니라 리더의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먼저 상의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 청소년 지도사에게 다 해주세요 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지시가 되겠습니다. 직무기술서는 업무 분장 문서가 아니라 분쟁을 막는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행동기대. 지시는 반드시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누구와 협의해서. 2장 조화. 다양한 고용 형태와 함께 일하는 법입니다. 청소년 기관은 고용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정규직 지도사. 안정감은 조직의 기둥입니다. 다만 변화에는 가장 느릴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지도사. 열정은 높지만 미래 불안이 큽니다. 리더가 해야 할 일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명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위탁기관 직원. 소속감의 이중구조 속에 있습니다. 우리 기관 사람으로 대우받을 때 책임도 생기게 됩니다. 경력 많은 지도사. 현장을 알고 있는 자산입니다. 지시보다는 자문을 요청하면 좋을 듯 합니다. 3장 업무 수행.
청소년 지도사 팀을 만드는 법. 좋은 팀은 열심히 일하는 팀이 아니라 기준이 같은 팀이 되겠습니다. 리더의 기본 자세. 청소년 지도사들이 원하는 상사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공정한 사람입니다. 칭찬과 인정. 청소년 지도자의 성과는 숫자로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의도적으로 찾아서 인정해야 합니다. 감독 소홀의 위험. 현장은 방치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관리하지 않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책임 회피가 되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청소년 지도사를 소모품처럼 쓰면 현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4장 평가. 청소년 지도사 평가의 현실적인 기준. 기록이 핵심이다. 청소년 지도사 평가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해야 합니다. 평가는 처벌이 아니다. 평가는 성장 계획이어야 합니다. 징계와 지도. 문제 행동은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다뤄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해고.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5장 커뮤니케이션. 민원과 내부 소통을 동시에 관리하는 법. 청소년 기관 리더는 항상 두 방향을 봅니다. 밖으로는 민원, 안으로는 직원입니다. 경청. 듣는 척은 청소년도 직원도 바로 압니다. 정보 공유. 정보가 없으면 불신이 자랍니다. 사과. 리더의 사과는 조직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2부 청소년 지도사 채용 선발의 현실. 6장 모집. 청소년 지도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모집 공고는 조직의 얼굴입니다. 열정적인 분이라는 말보단 실제 근무 조건을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간제 채용은 계약 기간, 갱신 여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7장 서류, 선택, 청소년 지도사 지원서 보는 법. 이력서에서 볼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한 기관에서 얼마나 버텼는가, 역할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이 현장 적응력을 말해줍니다. 자격증은 기본 조건일 뿐 현장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8장 면접. 현장형 청소년 지도사를 알아보는 질문. 면접에서 꼭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청소년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정답보다 사고 과정과 기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평가이자 기관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9장 채용 이후. 첫 출근부터 수습까지. 첫 출근 날은 교육보다 환영이 먼저 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일 설명이 아니라 문화 설명이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시험이 아니라 상호 확인의 시간입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청소년 기관 리더십의 본질. 청소년 지도자 조직의 리더십은 사람을 남기는 리더십입니다. 행정도 중요하고 성과도 필요하지만 결국 현장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유능하고 사려 깊은 리더만이 청소년 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팀을 만드는 리더의 법칙이었습니다.